오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여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어서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낮을 거라 생각이 드는 상하이를 첫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상하이만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거리에 있는 항저우까지 이동을 해서 그 유명한 동파육의 원조집에도 갈 겁니다. 홍차오. 혹시 제 채널을 코로나 때부터 봐주신 분들은 강아지 또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하이 사는 제 사촌 처제의 강아지인데 왜 코로나 때 상하이가 봉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딘가로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강아지가 남아있으면 그냥 아사한다는 거예요. 엄청 흉흉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강아지 또띠를 8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강아지 밤비도 또띠랑 있었던 추억들이 너무 좋아서 입양하게 된 강아지고요. 또띠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던 날에 그 미어지던 마음이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 겁쟁이에다 꼬맹이였는데 얼마나 늠름해졌는지 궁금하네요.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예요. 자,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를 좀 걱정했는데 질문을 아예 한 개도 안 하네요. 좀 중국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여기는 옷 입는 것도 똑같아가지고 사실 그냥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자만 많을 뿐이에요. 과연 또띠가 우리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은인들한테 과연 어떻게 대할 건지. 이걸 알아보네? 이렇게 육중해졌어 또띠. 육중해졌어. 네, 감사합니다.谢谢.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짐 정리만 하고 바로 나와서 저녁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这个是东方明珠呀，东方明珠。对，那个东方明珠。 벌써 이제 해는 져서 완전히 밤처럼 됐고요. 중국에서의 첫 끼를 먹으러 갑니다. 오, 야, 이거구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상하이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예원은 1500년대 명나라 양식의 정원으로 중국 전체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정원 관광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앉아서 먹으려면 보다시피 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가게여서 여기는 테이크아웃으로 먹어야 됩니다. 난샹 만두. 不就行了，但是我推给你个 small or big one。 아, big one. 两个. OK。 오케이. 谢谢. 이것이 상하이의 그 유명한 빨대만두입니다. 이렇게, 이 느낌. 꽂아놓고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 안에 뭔가 액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맛있어. 어우, 안에 아직도 많어. 이게, 아우. 아이고, 막 터지고 난리 나네.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육즙이 진짜 많아요. 요거 한번 먹어봐야죠. 완전히 밀가루 덩어리. 이건 그냥 밀가루 뼈야. 어우, 게야, 게. 주황색 이거 아시죠? 게 알 맞나? 게 내장 맛도 나고 꽃게탕 맛도 나고 이 알 맛도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 중국 땅에서 먹어보는 첫 중국 음식으로 부족함이 없네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회식맨에 가까웠다. 약간 징크스처럼 되고 있어요. 회의만 나가면 첫 끼는 계속 해물로 먹죠. 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바로 앞이 또 자리가 되게 좋은 게 그 유명한 예원의 연못? 그게 바로 앞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중국식 아름다운 호수 정원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인구밀도 많아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느껴지진 않네. 여기가 이렇게 막 굴곡져 있잖아요. 여기 9번 꺾여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만드신 왕께서 정적이 많았는데 정적들 다 죽였대요. 그 사람들이 강실가 돼서 올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꺾어놨답니다. 왜냐하면 강실은 직진으로밖에 못 간대요. 하지만 뭐 꼭 꺾지 않더라도 이런 인구밀도라면 충분히 강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야, 여기도 멋있다. 웬만해선 이런 스트릿 관광지에서 감동을 못 받게 됐는데 여긴 좀 다르네. 항해 만미자. 네, 뭐라고 써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 넓은데? 일단 냄새부터 다르다. 여기 냄새부터 그냥 와.
와 오징어. 아니, 상하이 이렇게 먹을 게 많으면 이거 다 언제 먹고 가냐. 큰일 났다. 중국에 도착한 지 한두 시간 만에 대륙의 기상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3대 명주 중에 그 중에 1등이라고 하는 게 마오타이라는 브랜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오타이 공식 샵이 있습니다. 여기 마오타이 들고 있네. 뭔가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마오타이 아이스크림을 사봤습니다. 요거 단면은 그냥 약간 그냥 노란색? 애매한 술 맛이 있긴 한데요. 53도 마오타이가 2% 들었대요.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에다가 소주 좀 넣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한번 먹어보세요. 술맛 나는데? 약간 산뜻한 과일 같은 느낌의 있긴 있어. 술인 것 같아. 고량주 같은 거라서 과실량이 강해 라고 하더라고. 매일 고급 고량주의 뉘앙스가 살짝 있어. 살짝. 이거 얼마였죠 이거? 10,000원 넘게 준 맛은 아니야 솔직히.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게. 이야, 이 야경 진짜 미쳤어. 아, 예원 너무 좋았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관광지로 진짜 100점이네. 이야, 아유 멋있네. 여기 동방명주입니다. 엄청난 풍경입니다. 이만한 야경이 참 드물 거예요 이거. 아이러브 상황이 딱 있네. 지금 시간은 한 9시 40분. 진짜 중국의 양꼬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리얼 양꼬치가 어떤 맛인지 한번 느껴보려고요. 당초 계획은 내일 일정을 위해 푹 쉬려고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안전한 상하이의 밤거리를 보니까 야식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사촌 처제가 급히 수소문을 해서 진짜 상하이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양꼬치 맛집을 찾아줬습니다. 제시에 자, 도착했습니다. 요 가게입니다. 싱카오바. 와. 안쪽 좋지. 야, 여기 전쟁은 아니야 여기. 야, 저렇게 먹고 가는 거구나. 여기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아니, 막 고르면 되네.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거를.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낙타 이거 뭐야? 이 낙타 맥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돌돌이 말고 옆에 그냥 두꺼운 거? 이거? 그거가 좋을 것 같아. 그게 뭔지도 몰라 나도. 오케이. 땡큐. 낙타 때문일까? 오아시스의 맛이 납니다. 진심이에요. 오,谢谢. 아, 이제 좀 우측에 갔네 좀. 한국 양꼬치의 두께가 2배 돼. 그래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어요. 쯔란 고춧가루 같은 게 공통으로 뿌려져 있어요. 진짜 중국 공통 양꼬치. 되게 맛있고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아, 뜨거. 살렸어. 뼈가 있어요. 못 씹을 뼈가 있어요.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이거 이름이 뭐예요? 난. 아. 셰시. 야, 이거 우와, 거의 피자인데? 맛있다. 상신이 없다. 이건 수수부인데 먹어볼게요. 까만 거. 맛은 간이야, 간. 겁나 맛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입술 깨물었어. 실제 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보다 내 두뇌가 더 씹으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저 앞 테이블에는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담배 피는 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서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륙의 맛. 진짜 레전드로 구웠다 진짜. 그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채즙이 빵 터지네. 애호박마저 맛있네. 와, 바로 앞에서 담배 피는 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게 담배 자체 괜찮아요. 담배 냄새 옷에 배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여행에서는 세탁을 못하고 또 입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옆에 담배 피면 그게 너무 힘들어져요.
현지의 양꼬치는 훨씬 더 육식스럽고 고기가 크고 누린내도 없고 향신료는 맛있고 입에 잘 맞았습니다. 물론 여기가 엄청 맛집이래요. 평균적으로는 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날 먹은 술일까요? 이건 그날 먹은 꼬치고 대단하네. 와.谢谢. 현대예술 같네. 그게 진짜 현대예술이지. 아유, 안녕. 여기는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요 세모난 빌딩이 있는 거리고 홍소육이라는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슈퍼스타 장국영이 좋아했다는 가게입니다. 여러분 홍소육이라는 음식 아시나요? 서태후나 모택동도 좋아했다는 그야말로 중국의 국민 음식인데요. 홍소육이 먼저 있고 이거를 항저우 스타일로 변형한 게 동파육입니다. 홍소육 자체는 중국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상하이는 특히 간장이 발달해서 간장 조림인 홍소육이 상하이의 대표 음식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인생처 홍소육 바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그놈의 꺼. 아,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제일 포토 스팟인가봐요. 넘어서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막 서 있고 가로수가 가득한 예쁜 거리입니다. 상하이는 여기 지금 초록색 포르쉐도 보이시겠지만 좋은 차 엄청 많고요. 특히 테슬라 진짜 많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제시 레스토랑트. 외부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예쁘네요. 웨이팅 의자 이거 있으면 맛집이죠. 당기는 거였군. 가게 자체는 많이 넓은 레스토랑은 아니고 이런 느낌? 테이블 세팅도 아주 예쁘고 시기만 봐도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자, 메뉴판 한번 열어볼게요. 한자밖에 없어서 쉽지 않은데 이건가 봐. 홍소유. 이거는 띠엠핑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거를 랭킹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1등은 제가 찾아온 대로 홍소육 시키고 있고 3번에 있는 면하고 4번에 있는 게살하고 이렇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5번에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주향두 뭐시냐? 술향이 나는 뭐 풀이라는 뜻인 것 같아. 시금치 이런 것 같아. 이 DMP나 어필이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많이 시키는 메뉴랑 그걸 각각의 어떤 좋아요 따봉 누르는 게 이게 되게 편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게살이구나. 쉐쉐. 처음 나온 요리는 아마도 겨자 게살 당면? 첫 점은 순수하게 게살 딱 얹어서 겨자는 무슨 이게 다 내장 맛이네. 그 내장이 노란색이고 약간 주황색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네. 진정한 게살 볶음면이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시금치 볶음인 것 같죠? 시금치 아니네. 생전 처음 먹어보는 풀인 것 같은데 맛은 있습니다. 잘 시켰다. 고기 먹으면서 곁들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쉐쉐.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게 김인 줄 알았는데 파네. 완전 튀김파. 파기름국수 이런 거구나. 와 이거 제대로다. 와 이거 박살나는 맛이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따거지. 일단 파기름 맞고 아주 약간의 간장 소스 간? 달진 않고 기름면인데 별로 그렇게 느끼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면의 매력이 다 느껴지는, 그리고 면이 살짝 에그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한 가닥 한 가닥 살아있어서 마치 우리 볶음밥 잘 만들면 쌀알이 한 톨 한 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이거는 면이 한 가닥 한 가닥 입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맛있네요. 통과 쉐쉐. 와, 야, 이 빛깔 보십시오. 와, 반짝반짝하다. 홍소육 작은 조각 하나 들어서 그냥 한 입에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동파육이랑 뭐가 다른 음식일까? 너무 궁금하다. 탕후루 같다는 느낌도 있을 정도로 반짝반짝 맛있게 빛나요. 동파육보다 이게 맛있는데 이게 쉽게 썰립니다. 홍소육 되게 맛있는 거네요.
여기가 잘하는 건가? 엄청 맛있는데? 동파육은 소스를 만들어서 꾸덕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방식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제대로 된 소스에다가 볶은 느낌? 훨씬 더 끈적끈적해가지고 소스의 밀착도가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삼겹살의 맛을 더 잘 눌러줘요. 그래서 이 지방을 먹는 거를 더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파육은 제가 알기로 찌는 과정을 통해서 극단적인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끓이기만 한 느낌? 수육 정도인데 그 씹는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들은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러운 조각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거는 방금 되게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었는데도 도리어 그 돼지의 본연의 맛과 삼겹살 본연의 맛을 잘 느낀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홍수육 하면 상하이 전체에서 손꼽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이게 탑 클래스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홍수육 첫 경험 너무 귀하네요. 그러니까 동파육은 사실 젓가락으로 집으면 으스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부드러움까지 동파육의 매력인데 홍수육 딱 좋습니다. 수육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자, 중국 콜라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맛.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거지만 중국 음식 안 어렵네. 다 맛있었습니다. 간이 세다거나 향신료가 과하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제가 취두부 이런 익스트림은 안 먹긴 했습니다. 이야, 여기가 워낙 유명거리라서 그냥 얕은 식당일 줄 알았는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 완전 대추천 식당입니다. 정말로. 되게 예쁜 건물이긴 하네, 확실히. 이 주변이 상하이에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 홍수육이 소화도되기 전에 다음은 미쉐린에 몇 년 연속 선정된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자, 이곳은 따오춘. 오늘 간식을 먹으러 온 곳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이걸로 모든 얘기가 끝납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7년 연속 미슐랭 빅구르망. 니하오. 와, 바로 있다. 우와. 여기는 만두집이고요. 리치 바삭한 만두를 팝니다. 또 귀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뭔가 팍팍 내려놓으시네. 만두가 많아 아주. 세보고 싶다. 한 100개 들어가려나? 만두를 이렇게 빚으시네, 한 명 한 명. 피를 넓히는 분이 있고, 피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는 분이 있고, 빚는 분이 있고, 완전히 분업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기름을 따라 버리네.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게. 지금 시키자. 네, 지금 시킵시다. 소리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셰셰. 와. 빨리 먹어야 돼.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전 원래 다른 메뉴도 빨리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그냥 지금 뭐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먹고 지금 다른 거 좀 시키겠습니다. 이 대비가 제가 이 가게에 온 목적이고 아마 이 대비가 미슐랭 빅구르망의 비결일 겁니다. 와. 맛이 풍부하네. 자, 고기 보십시오. 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고 난리 났고요. 전등이 너무 깜빡여서 이동해서 마저 찍을게요. 와, 막 육즙 이야. 이거 봐라. 간장 식초향이요. 식초가 진짜 맛있다. 깔끔하게 해주네, 입을. 이 고추양념 한번 찍어서 이렇게 빨간 고추양념 발라버렸습니다. 와, 기본적으로 이 만두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요, 안에 고기가 우리로 치면 갈비 맛이에요. 돼지갈비, 양념갈비 맛이어가지고 우리 갈비만두 엄청 맛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빵의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 이 대비도 바삭함과 촉촉한 이 대비도 진짜 훌륭합니다. 한 입 가겠습니다. 또 중국에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식초 듬뿍 찍어서 진짜 맛있다. 게, 새우, 돼지고기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거 2개 더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벌써 주신 거죠. 와, 셰셰. 아마도 해물인 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아래 이렇게 이것도 까맣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고기 만두인데 안에 새우를 넣은 거예요. 안에 새우가 막혀 있습니다. 게살만두를 또 마지막으로 시식해 볼게요. 게살만두 생긴 거는 뭐 대동소이하게 생겼고요.
고기랑 게살이랑 섞어놓은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특이하다. 먹을 땐 고기인데 씹으면 게살 맛 나고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있는데 가격이 2,000원대야 이게. 그러니까 4개에 2,000원대.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 꼴이라서 관광객들한테 너무 좋네. 세계에서 미쉐린 빅구르망을 한 조각당 500~6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성비가 좋은, 가심비가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만두 피를 상상하면 절대 안 되고 얇은 꽃빵이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꽃빵을 이렇게 바삭하게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턱이 있냐고. 이렇게 바삭한데. 그래서 꽃빵이라서 이 고추기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왜 그 고추 잡채를 꽃빵이랑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맛에 내가 익숙해서 그런가? 이 조합이 너무 좋네. 아, 뜨거.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만두 맛집이 많아가지고 어나더 레벨 막 격을 달리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대단히 맛있는 만두집 정도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야, 이렇게 군밤장수 같은 봉다를 주십니다. 여기다 싸가면 돼요, 자체적으로. 야, 여기도 1932년이다. 야, 이러니까 미슐랭 맛집. 미쉐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두집.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지 이리 와. 그렇지 이렇게 올까. 아, 참. 어쭈 손으로 하는 거 봐라. 어이 뭐야. 절대 앉아. 그렇지. 손. 그렇지. 반대쪽 손. 그렇지. 호. 5 4 3 2 1 땡! 잘했어. 이렇게 길게 해야지. 악수해야지. 아, 그 귀여워. 그렇지. 호. 그렇지. 위. 그렇지. 돌아.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진짜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떨어졌어. 상하이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거주 지역 같은 곳인데요. 대단한 분하고 식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을 메뉴는 완전 제철 메뉴라서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고 이 시기에 엄청 맛있대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오늘 먹을 메뉴가 그려져 있네요. 마라룽샤입니다. 가지오리가 요즘 제철이라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재밌는 점은 이 가게 룽샤 먹으러 갈 건데 요 바로 맞은편 여기가 룽샤 가게고 여기 한 칸 넘어서 저 가게도 룽샤 가게입니다. 룽샤가 너무 모여 있어요. 여기 무슨 뭐 룽샤 타운인가? 제가 마라룽샤를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회사원일 때 알다시피 제가 의류일을 했었는데 동대문 DDP에서 하는 서울 패션위크 보러 간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룽샤집에 가서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연 본토에서 먹는, 그것도 제철에 먹는 진짜 룽샤 맛은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연결입니다. 정식 단체 이름이 뭔가요? 상해 미식회요. 아, 상하이에 있는 한인 미식회 회장이시라고. 맞으시죠? 그렇긴 한데 제 사촌 처제가 이 상해 미식회 회원이거든요. 사실 어제 먹은 레전드 양꼬치도 이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가게였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고요. 그럼 이 시기에는 룽샤를 꼭 먹어야 한다고 이 레스토랑을 예약 잡아주신 겁니다. 상해 맛이 또 많이 두루두루 좋아하시고. 거의 다 다녔어요. 로컬 음식들을 와이프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네, 와이프는 상해 분이시고. 예. 오늘 일단 롱샤를 먹을 건데 아, 이거 술 들어가는 거. 술 들어가는 룽샤. 그래서 여기는 잘해. 아, 이 가게가 잘하는 집이군요. 롱샤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맛이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룽샤에 뭐를 먹나요? 사이드 디쉬를? 거의 롱샤만 먹어요. 아, 그래요? 음식이 왔습니다. 와. 와. 우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겁나 뿌네. 얘 뭐야? 요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네.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옆에 네. 장갑 아, 장갑으로 먹는구나. 와, 진짜 커요. 이 정도 사이즈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진짜 크긴 하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본 거는 엄지만 했거든요. 이거 확실히 엄지보다 큽니다. 머리를 떼세요.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한국인들은 노력과 보상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한참 걸려요. 내일 드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아, 이제 먹으면 되는군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음식. 잠깐만. 설마 이건 그냥 다 로스인가요? 이제 얘도 이제 또 있죠. 있어요. 예, 2차가 있군요. 네, 그러면 1차부터 일단 가볼게요. 어우, 맛있는데요? 그 중국에 네. 과일주 있잖아요. 연태포랑주 맛이 나죠. 예, 그 향이 있어요. 네. 여기를 잡고 뚝 뜯으면 아, 요 노란 색깔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네. 그거 드시면 돼요. 네. 맛있다.
달달하죠. 네. 내장이 맛있다. 별로 맵지 않아요. 생각보다 맵지 않고요. 이렇게 역시 열심히 깠는데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거는 좀 약간 슬프긴 하다. 중국어로 건배가 이름이 뭐예요? 깜빼. 깜빼 한번 하시죠. 자, 깜빼. 아우 맛있다. 그리고 이 얼얼한 입술에 너무 좋아. 이게 사람이 약간 오해하는 게 한국은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네네. 중국은 완전 달라요. 너무 커서 네. 완전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도시는 빵을 먹고 어느 도시는 면을 먹고. 또 가봐야 될 미식 지역이 있다면 중국에서 뭐가 있을까요? 신장. 신장 위구르 거기. 예. 거기는 가서 양고기를 한번 드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추천해 주신 게 신장 요리였는데 거긴 아예 한번 가보라. 옆 도시 수저우라고 있어요. 수저가 면이 진짜 맛있어요. 광저우도 미식의 도시거든요. 엄청 한국인이랑 잘 맞아요. 맛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 그 도시. 네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동이 광동이 즐겨보고 가봐야 되겠네요. 역시 미식회 회장님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로컬들만 알 수 있는 가성비 술안주 계속 시켜주셔서 질과 양을 다 잡은 최고의 저녁 식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틀째 밤을 보내고 상하이 미식 투어 마지막 날로 넘어갑니다. 오늘 일요일 현재 10시입니다. 오늘은 샤오롱바오 원조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샤오롱바오 아시죠? 안에 육즙 나오는 만두. 그게 원조에서는 얼마나 육즙이 콸콸콸 쏟아지는지. 그거는 이게 도심에 있지는 않고 난샹마을, 전주 한옥마을, 북촌마을 이런 느낌으로 전통마을인가 봐요. 아예 고속도로 달려서 교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난샹. 어디지? 여기인가? 여긴가요?谢谢.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또 11시 11분 차가 있네. 근본력이 느껴지는데 외관에서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거는 딱 봐도 왜 보니까 샤오롱바오 딱 있고 색깔 샤오롱바오가 여기 또 특징인가 봅니다. 就是那个英文啊，这边来，这边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 어우 넓다. 홀이 엄청 넓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희 안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셋이 구이유안이라는 곳이고요. 구이유안. 자, 여기 뭔가 역사가 써 있을 텐데 전혀 알 수 없고요.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 샤오롱바오. 자, 요게 이 가게의 자랑인 색깔 샤오롱바오. 여러 가지 상하이 요리들이 다 있네요. 수많은 진수성찬들이. 이거. 셰셰.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차입니다. 참고로 정말 못 찍겠어. 너무 뜨거워요. 아우 뜨거워. 수저를 주고 왔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앞니로 이렇게 막고 먹는 건가? 앞니로? 앞니가 너무 뜨거운데? 내가 아는 중국 차는 뭔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도 스타일로 먹는 줄 알았는데 약간 카스컵에다가 주는데? 쉐쉐. 오. 요게 일반 샤오롱바오라고 했고요. 요게 이 가게의 유명한 색깔 샤오롱바오. 이거 다 색소 쓴 거 아니고 이거 다 뭔가 들어간 겁니다. 다 현지에선 처음으로 먹어보는데요. 이렇게 아 맛있다. 여기다 이렇게 식초를 넣어서 이 안에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먹는 느낌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피는 제 생각보다 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꺼운 것도 아닌데요. 막 극단적으로 어떤 얇음을 추구한 샤오롱바는 아니에요. 그냥 한 입에 쏙 넣었을 때 밸런스가 너무 좋네. 아주 맛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샤오롱바오로 다루는 집들은 다 약간 고급 중식이잖아요. 그런 데들도 보통 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샤오롱바오지만 격이 다르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차는 아주 맛있어요. 이번에는 색깔 샤오롱바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까만 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일단 베어 물어볼게요. 국물이 다른 게 들어있다. 조개 육수 같은데? 크랩이 아니라 조개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르네요. 고기는 고기인데 육수가 해물이니까 이 조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단점은 이 까만 만두피를 먹으면 이빨이 낍니다. 그래서 좀 티를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좀 티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잎이 이빨에 낍니다. 중국이니까 그래도 빨간색 한번 먹어볼게요. 빨간색은 무슨 맛이 나려나? 샤오롱바오 먹는 정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물어서 터트린 다음에 쪽쪽 빨아먹습니다. 빨간물이 나오네 이거. 이제 초간장을 딱 찍어서 이제 먹는 거죠.
새우 들어있는데 새우 정말 맛있네요. 뽀드득뽀드득합니다. 좋은데요?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데? 이거 진짜 게를 씹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게 맛이 정말 진합니다. 고기가 중심을 잡는 고기 만두인데 화려한 참모진들이 보좌를 해주는 느낌으로 해물들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음식이네요. 여기는 그냥 국물 색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 게살 국물이에요. 초간장 찍어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한 10개 먹었다. 안에 이렇게 기름 국물이 있는데 별로 느끼하지 않아요. 샤오롱바이가 맛있네요. 그리고 이 차랑 좋네. 차랑 사람 진짜 많다. 이제 다 원형 테이블에 가족 손님들 막자지거리야 막자지거리.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주방 찍게 해주겠다고. 와, 쉐쉐. 와,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영광인데. 오 마이 갓. 와, 요리사분들이 만두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샤오롱바오 빚는 저 엄청난 모습. 반죽은 진짜 작아요. 뭐 조약돌만 한데 그거를 손바닥으로 피세요.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약간 넣은 다음에 손으로 저렇게 빚으십니다. 사실 저 조약돌을 봤을 때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넓게 펴요. 이 고기는 이미 좀 지방이 섞여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 지방이 녹으면서 육수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하얀색 고기라서 딱 봐도 부드럽고 맛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많이 넣는데 저거를 반죽을 잡아당기면서 밀어 넣으면서 말아집니다. 여기 쌓여있는 이 찜기들 보세요. 이 가게의 클래스가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한 음식들은 페이크의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였는데 이곳의 오색 만두는 레전드였어요. 난샹이라는 곳까지 와서 샤오롱바오 원조집 먹어봤는데요. 샤오롱바오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아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그 윗단계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리고 원조집에서는 격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것은 고기가 아니라 해물과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중국에 왔으면 좀 막 하면서 좀 실패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와 전통을 찾아다니니까 맛없는 게 한 개도 없네. 다 맛있어. 너무 다 맛있어서 문제네. 서울의 종로 조계사나 삼성의 봉은사처럼 상하이에도 도심 한가운데 정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사자 뭐야 사자? 사람 많아. 쉐쉐. 이야 씨. 도시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니?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분들? 뭔가 머리 위로 들고 절 같은 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향이 구비되기들이 많아요. 저 향을 얼마나 피웠으면 지금 이 향으로 불을 냈냐. 향은 아니고 종이구나. 요 탑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운이 좋답니다. 높이 넣을수록 운이 좋대요. 동전을 맞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의 성공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들 상하이의 복을 제가 다 얻어오겠습니다. 더 높은 운을 한번 걸어볼게요. 저기까지 간다. 안 돼, 내 핸드폰. 1위 아니라 핸드폰과 맞바꿀 뻔했는데. 내 동전! 하지만 무려 1티에 성공한 나의 럭키. 상하이 영상 조회수 겁나 잘 나올 듯. 길었던 여행의 마지막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화려한 음식들 많이 먹어서 마지막은 진짜 좀 현지인들이 먹는 캐주얼한 음식 좀 먹어보려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고기탕과 고기국수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딱 봐도 고기국수 근본이 느껴지시죠?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이 되게 넓구나. 쉐쉐. 좀 역사가 있는 가게였나 보네. 그러네. 고기 따로 골라야 돼. 이게 고르는 거구나. 여기 와가지고 중식도 쓰는 거 한번 보는구나. 여러분 이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중국도 이거 디자인 웃기다고 개그 포인트로 삼는 그런 음료래요. 국민적인 음료인데 그러니까 약간 여명 808 감성이라 보시면 돼요. 패키지가. 쉐쉐. 이게 불필요하게 길어 이게. 맛있는데? 방금 잘라준 고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는 수육 같고요. 여기 밑에 아마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소고기 수육이고요. 갈비살이라서 아마 되게 맛있을 겁니다.
제대로야, 진짜 제대로야. 와, 말이 필요 없다. 최고급 수육. 간장 살짝 찍어서. 초간장이네. 역시 예상대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초간장하고 고추기름이 그냥 기본이네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다. 이 뼈가 붙어있던 갈비살이니 뭐 맛이 없을 리가 있나. 초간장 찍고 고추기름 반대쪽에 찍고 쉐쉐. 또 한국인은 마지막 끼니 이렇게 따뜻한 국물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 샹차이, 청경채 있고 여기 맛있는 고기들 있고 안에 면은 약간 얇은 우동 감성. 아. 수육도 국물도 그냥 완전 A급이네. 그냥 아주 맛있는 갈비탕면 한국인들도 다 좋아하는 딱 그 스타일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지금 청경채랑 고수 들어가서 살짝만 향이 바뀐? 전 너무 맛있습니다. 고수 더 달라고 싶어요. 이것이 수육이다. 그냥 찌란 찍어가지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상하이의 엄청난 미식들을 즐겨봤는데요. 인구 2,400만의 메가도시답게 음식 문화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상하이가 도쿄보다 가깝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여행지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동파육의 고향 항저우로 이동합니다. 항저우는 조금 더 고기 스타일입니다. 다음 주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2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